네, 저는 작은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구호단체, 뭐 유니세프가 될 수 있겠죠. 한 구호단체가 아프리카 오지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길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계신 여성분들이 한 이틀이나 3일 간격으로요,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멀리 있어서 가는 데만 2시간, 그리고 물을 깃고 뭐 친구들과 얘기하면 1시간 걸리겠죠. 또 돌아오는데 2시간, 그렇게 5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호단체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다 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결국에는 물을 찾아내고요, 그 집 근처 가까운데 우물을 만들어 줬습니다. 필요한 걸 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 뭔지 몰라서 그러나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활용을 안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드디어 그분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판단이었죠. 그 전까지는. 왜 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거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요, 남성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을 너무 비하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수시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즉 뭐냐면, 물을 길어 가는 5시간은 유일하게 맞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물을 만들어 줘야겠다 했던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케팅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가장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공급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공급자적 관점에서 저도 그렇죠. 물을 멀리 길러간다? 그 이유는 물이 가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물을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솔루션을 제시하고 나죠. 즉 마케팅이라는 것들은 공급자적인 주장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때문에 소비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 보건의료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환이 안 되는데요. 이거 혹시 어느 분께서 체크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초연결 시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치료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시대가 변화된 지 오래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라는 말보다 의료 소비자, 그리고 지금은 건강 소비자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의 타겟 설정에서 가장 적절한 용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를 변화를 알려주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셀프케어인데요. 셀프케어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웰빙 열풍이 있고요. 웰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세션에서도 열리고 있지만 이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컨텐츠가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내 집이 작은 병원이 되는 시대가 올까? 이 핸드폰이 나의 주치의가 되는 시대가 올까? 물론 그 시대가 언제 온다고 누군가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온 것들이 하나가 바로 환자 주권입니다. 환자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기에는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는 공급자적 중심이었습니다. 공급자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건강 소비자에게 있어서 의료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그것들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죠. 즉 환자는 자신의 의료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최선의 치료를 받을지, 어떤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관계와 달리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이 소비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마케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마케팅이라고 써봤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 보건의료 마케팅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마케팅과 달리 공중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 영역이라는 그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케팅하는 역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대한 담론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게 이익이 돼야 되고요. 그것들이 병원의 평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보건의료 마케팅이 건강할까? 이에 대한 질문을 이 소비자의 여정이라고 해봤는데요. 거기를 따라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시대가 초연결 시대로 바뀌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보건의료의 특징은 있습니다. 바로 질환을 인지하고요. 사람들 그 다음에 병원을 탐색하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거기서의 긍정적 경험은 다시 병원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부정적 경험은 다시는 그걸 찾지 않겠죠. 그게 병원이 됐던 제품이 됐던 어떤 서비스가 됐던 마찬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즉 이 과정 속에서 마케팅은 그 모든 단계에서 간섭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고민하는 단계부터 그리고 선택을 하는 단계 그리고 서비스를 받고 그 넥스트까지 그 다음의 예획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게 바로 보건의료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케팅에서 많이 나오는 초반의 임팩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은 진단입니다. 저도 가끔씩 병원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긴 하는데요. 시작은 무엇보다 진단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진단의 과정을 굉장히 간과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를 찾는 고객은 어딜까 여쭤보면은요, 저희는 뭐 지역이 이래서 연령대는 어디에 어떤 뭐 남성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데이터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얻는 거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고요. 바로 인사이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가끔 통계가 가진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봤는데 항상 우리 전투기들이 귀환을 할 때 격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전투기들의 격추를 막기 위해서 보강을 하자. 그래서 데이터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비행기의 우측 날개가 굉장히 총탄이 많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측 날개에 강판을 더 대서 보강을 하자. 그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통계가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은 비행기가 격추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죠. 즉 격추된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왔던 비행기는 격추되지 않았던 비행기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연령대, 우리의 주 타겟은 어떤 사람이냐를 말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연령대 혹은 다른 성별들은 왜 우리 병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바로 우리의 마켓을 넓힐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대외적 이미지는 어떨까?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뭐 이렇게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하면 뭐 연관 검색어는 뜨기도 하지만 좀 더 신축 있는 검사가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이미지와 소비자가 인식하는 이미지는 분명 갭이 있습니다. 어떤 걸 따라야 될까?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팩트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실제와 인식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팩트가 없는 이미지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경쟁 상대입니다. 사실 초연결 시대가 가져온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는 이 경쟁 상대가 굉장히 무궁무진히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면 병원 관계자를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 권역에는 어떤 병원들이 있고요. 물론 1차적인 경쟁 상대는 그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초연결 시대에서는 바로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가령 나이키의 경쟁 상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뭐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생각할 수 있겠죠. 한때 아디다스 그 나이키는 경쟁 상대로 닌텐도를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닌텐도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병원에서도 경쟁 상대를 잡을 때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병원, 저기 큰 병원이 아니라요. 그 타겟을 얼마나 넓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성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는 과연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마케팅 비용입니다. 사실 마케팅 비용은 저희는 도구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장기적 관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브랜딩 관점에서 그것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이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얼마 없어요 하면서 뭔가를 하길 바라십니다. 사실 이거 저는 물론 대행사 있긴 하지만 그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투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분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로 제가 오늘 20분 동안 드릴 말씀의 핵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마케팅은 키워드를 향해서 갑니다. 키워드를 향해서 갑니다. 그 어떤 키워드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마케팅의 방향이 되고 마케팅의 컨셉이 되고, 즉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게 포지셔닝이 될 수 있겠죠. 그 키워드를 심어주는 것. 볼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안전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다이소를 보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저렴하다, 가성비. 단어의 선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합니다. 이 두 브랜드는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키워드, 이 포지셔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했을 거고요. 이 컨셉 아래서 일관된 톤의 매너를 가지고 이 키워드의 자산을 그간 쌓아왔기 때문에 나는 볼보를 사지 않지만 저 차를 봤을 때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키워드를 가져가는 것들이 결국은 브랜드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 아십니까? 모르실까 봐 옷도 같은 걸로 입고 왔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냥 우린 정보는 알 수 있죠. 이름 있으니까 소영식, 남자, 수염난 남자. 오늘 여기서 뭔가 말하는 남자. 전 지금 대형 병원을 뺀 나머지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건 병원, 무엇을 하는 병원. 그 외엔 설명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키워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네 라는 인식 외에는 가져갈 게 없는 겁니다. 마케팅을 굉장히 넓게 생각해가지고 항상 보면 모든 걸 다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케팅은 목표가 명확해야 그것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키워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퍼스트 무버는 그만큼의 권위를 갖고요, 인지도를 갖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사람들도 그 퍼스트 무버가 만들어 놓은 시장에 무료로 입성할 수가 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들어진 시장 속에서 자신만의 마켓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스피커입니다. 제3자 인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신뢰라는 거는 가령 어떤 병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병원은 훌륭합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네 하고 믿을까요? 병원장님의 가족이 나와서 얘기하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제3자 인증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비근한 예로 그런 것들이 있죠. 댓글.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뭘 주문할 때 댓글들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괜찮은데, 영화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댓글도 굉장히 마케팅 요소로 많이 쓰여서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3자 인증을 하더라도 보다 연관 있는 3자 인증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환자, 보호자. 이들은 정말 최고의 제3자로서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원에서 얻었던 서비스의 긍정적 경험이 가져온 파급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환우나 지역 커뮤니티 얘기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병원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병원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후에는 긍정적 경험이 병원 가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명망과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확산시키는 바이럴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케팅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내원 환자의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외에는 구조화하고 복잡하죠.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마십시오. 대행사 시키면 됩니다. 그러라고 대행사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가끔씩 또 병원 관계들 만나보면 매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희는 여기가 타겟이니까요, 뭐 미디어 같은 건 관심 없고 뭐 여기에 있는 이쪽 매체만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지역민이 인정하는 것은 지역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가 인정하면 그건 진짜 미슐랭 맛집이 되는 거죠. 뭐냐, 병원의 평판은 최궁극적인 인증하는 것은 결국 미디어입니다. 때문에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둘 모두의 인정을 받는 것들이 가장 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라는 매체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확산되려면은요, 그런 긍정적 경험 외에도 뭔가 한 방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마케팅 용어로 스노볼 이펙트라고 많이 하죠. 처음에는 조그만 눈덩이였지만 이게 굴리고 사람들에게 입을 통해 화제되면서 엄청나게 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스노볼 이펙트가 사실 다른 영역보다도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보건의료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전 선병원 사례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경영 서비스의 혁신 사례가, 이 작은 사례가 지방에 있는 병원이었지만 대기업까지도 벤치마킹일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서도 관심 가지할 정도로 그런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그게 오래전인데도 지금도 제가 컨텐츠의 사례로 늘 만큼, 그리고 간간히 의료 서비스를 얘기할 때 사례로 등장할 만큼 그 좋은 사례 하나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좋은 사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냐의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980년에 있었던 타이레놀 사태는 잘 아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소비되는 타이레놀에 누가 청산가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망 사건이 이루어졌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문제를 그때 판매사 제조사였던 존슨앤존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 사장이 직접 등장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지금 복용하고 있는 타이레놀을 모두 멈추십시오. 복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몇 월 며칠 전에 만들어진 타이레놀은 모두 폐기하십시오. 물론 그 당시에는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대응으로 인해서 신뢰의 기업이다, 믿을 수 있는 기업이다, 다시 주가는 회복했습니다. 리스크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과 리스크 관리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담당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이 100년 쌓아 올린 효과를 한 번에 리스크 관리 잘못한 걸로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면 좋은 사례는 알리고 안 좋은 사례는 감추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그 안 좋은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분명 효과는 달라진다는 것들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큰 사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작은 얘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두 서점에서 찍은 안내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좌측 거 보시면 계산되지 않은 도서는 가지고 나가실 수 없습니다. 도서 절도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일 경우 가중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보음 작동 시 놀라지 마시고 직원들의 안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혹 도서관 대여 도서 및 타서점 구입 도서를 가지고 방문 시 경보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둘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책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 소비자를 범죄자로 몰고요, 한쪽에서는 우리의 실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오늘 혹은 다음 주에 출근하셔서 병원에 있는 작은 안내문이라도 한번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소비자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브랜드라는 것은 큰 어떤 임팩트, 이벤트를 통해서도 구축되겠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한 사례들이 쌓여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복귀하셔야 됩니다. 바로 효과 측정입니다. 제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썼는데 우리 도대체 뭐 한 거야? 효과가 있나? 라고 얘기를 하시죠. 효과 측정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효과 측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일정 정도 이상은 비용이 돼야 효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그 비용도 있지만 가령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비용 기반 측정을 했는데 효율이 안 나왔다. 그럼 매체를 바꿔야 됩니다. 뭔가 컨텐츠 기반 측정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전략 키워드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방향의 마케팅을 찾아가는 길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집행했다? 끝. 효과 있었으면 좋은데 없다. 물론 효과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효과 측정은 분명히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전 지금까지 이 소비자 여정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마케팅에 관여를 하는지를 총 6가지를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진단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마케팅은 이 키워드, 하나의 키워드를 갖기 위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스피커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바이럴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도록 소재, 사례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과 측정도 돼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다라는 것들은 곧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마케팅에서 심의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건강에 관한 거고 건강에 관한 거고요. 이게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을 때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과장 광고, 가짜 광고가 될 수 있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 심의가 엄격한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 소비자는 팩트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 관계자분들 계실 거고요. 어떤 뭐 서비스 관계자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심의를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안에서 해야 될까? 라는 말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사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작년에 위주 와서 칸에 갔다 왔습니다. 칸 라이언즈에 갔다 왔는데요. 물론 상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상한 작품들을 보니까 유일하게 공통적인 한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의 힘이었습니다. 심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팬텀이라는 잘 아시겠지만 그 색깔과 관련된 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 우리 팬텀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카타르 월드컵 때 인권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장을 하고 싶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레인보우 깃발을 못 걸게 했습니다. 그래서 팬톤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팬톤은 아시겠지만 모든 컬러에 대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CMYK 해가지고 노란색은 C가 얼마, M은 얼마 갖고 있죠. 그것을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심의는 통과했고 메시지는 전달했죠. 우회의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보건의료 마케팅에 있어서 심의는 분명히 중요한 점검 요소는 될 수 있을 뿐 막아서는 허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던 마케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질문에서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을 제가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살한 사람들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시켰을까요? 대부분 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뭔가 우울하고. 근데 실제 이 라스트포트 캠페인은 자살한 사람들의 핸드폰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진들을 모았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고요. 이번에 득템한 쇼핑 어떤 백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 뭐냐? 우울하고 어떤 특징적 징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캠페인이었죠. 바로 질문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꽃가루가 많이 날린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지르텍 먹어야지.
뭐 알레르기만 생각하지만 여기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유독 꽃가루가 많이 날릴까? 알아봤더니 꽃가루는 수나무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거를 흡수할 만큼의 암나무가 충분히 있어야 꽃가루는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수나무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암나무를 심자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례, 왜라고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물을 길러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면 솔루션이 우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 대한 뭔가 성인지의 감수성 교육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죠. 왜라는 질문은 저는 마케팅의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마케팅을 하십니까? 만약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병원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우리는 이번에는 이 마케팅의 목적은 뭐라는 명확히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마케팅의 절반은 이미, 아니요, 거의 70%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거라고 봐도 됩니다. 즉 담당자께서 왜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그거에 맞게 나머지 30이든 50이든 그건 에이전시가 채우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하나는, 마케팅에 있어서는 항상 왜라는 키워드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